다음 소식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 17일 주말이었죠.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앞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었습니다. 원인이 밝혀졌다고요? 네, 41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고속도로 대형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져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더 크게 했는데요. 과연 그날 봉평터널 입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17일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 무서울 정도로 빨리 달리는 관광버스, 터널 진입 구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결국 멈춰있던 앞 차량을 덮치면서 오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10조 남짓한 시간에 일어난 대형 추돌 사고. 이 사고로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던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3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영동고속도로 위의 관광버스는 대체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을까요? 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시의 장례식장에서는 여성 사망자 4명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아든 사고 소식에 조문객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못 배우고 다는 거는 가슴이 아픈 일이죠. 아이들 많이 보니까 그것도 보이는 게 그렇고 아직 거기 있었을 뿐인데 이 아이들만 들뜬 모습으로 휴가를 떠나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가족들은 정말로 황당하고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던 영동고속도로의 봉평터널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터널 곳곳에는 흩뿌려진 유리 조각과 차량 파편들이 있었고요. 현장에 남은 흔적들이 처참했던 사고의 순간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사고 수습에만 4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해당 경찰서를 찾아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그 기사 상태가 어떤 대화가 불가능하죠? 아직 조사하려고 좀 해본 중인데 치료 중에 있어요. 치료 중에 코뼈가 부러져 고쳐져가지고 이거 좀 원인에 대해서 그 기사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기사는 자기가 2차로로 진행하다가 그렇게 사고 난 거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버스 앞차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봉평터널 입구에 가까워 오자 속도를 줄여서 진입하는 차량. 그러나 입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쾅 부딪히며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후방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그대로 앞에 있던 5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버스. 이에 사람들은 버스 운전기사가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를 만나서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박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이리로 가든지 아니면 쭉 이렇게 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앞에 차가 거의 그대로 갔는데 그냥 쭉 오잖아요. 그냥 아무 저거 없이. 운전자가 발견을 못했고 그 앞에 차가 서 있는 걸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세우지도 그다음에 차선을 바꾸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고 아예 안 받고 아니면은 조느라고 안 받고 뭐 이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 차는 요 간격이 하나, 둘, 셋, 한 60m 될까요? 근데 이 차는 뭐 저 속도를 줄이잖아요. 옆으로 피하잖아요. 이렇게요. 이 버스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또는 옆으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냥 달려오거든요. 그냥 들이받습니다. 이것은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죠. 충분한 거리가 있었어요.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앞을 잘 봐야 되는데 앞을 안 봤어요. 왜 안 봤는지는 뭐 버스 운전자만 아는 거죠. 이것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운전자가 그대로 앞차와 충돌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달리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앞차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3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졸음운전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버스기사는 졸음운전을 하거나 휴대전화 조작을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보니까 차가 앞에 있어가지고
아니 뭐 쭉 이래 왔는데 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도 없이 그냥 충격했다. 뭐 요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한 제보자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으로 또 다른 사고 원인이 제기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 버스는 봉평터널에 진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비틀비틀거리네요. 자꾸 2차선 도로인데 좌우로 이제 비틀비틀 대면서 졸음운전하는 건가라고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서. 불안했네요. 전문가는 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또 1차로, 2차로 차선에 걸쳐서 운행하고 있고 여기서도 본다면 지금 갈지자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브레이크도 수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졸음운전을 할 때는 차선을 휘젓고 다니거나 비틀비틀거리고 속도도 불규칙적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수시로 밟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통상 음주운전하고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서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을 잃은 것처럼 비틀거리다가 추돌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두 번째 특징, 앞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추돌사고를 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을 때 반사신경으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앞 차량과 쾅 충돌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버스 운전기사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렇게 아찔한 사고를 낸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예, 가시는 사용은 어떻게 하고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진술 발표를 진술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을 저쪽에 확인하시는 게 저는 좀 이렇게 분란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취재 중에 어제 버스 운전기사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서 해당 경찰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몽롱하게 우리는 떠져 있어요. 예. 죽을지도 따르지 죽을지 죽고 싶대요. 그는 껌을 씹는 등 잠을 깨려고 노력했지만 사고 직전까지 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여성 사망자 4명의 발인식이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딸과 친구를 잃은 유가족들은 준비되지 않은 이별에 오열을 했습니다. 순간의 졸음운전으로 4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만든 대형 사고. 부상자 가운데는 휴가철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터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버스 운전기사는 음주 3진9죄로 2년 동안 운전하지 못하다가 올해 3월 면허를 다시 취득해서 넉 달 만에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렇게 비명에 갔기 때문에 분명히 고인들도 천국에 갔으리라고 믿어요. 갑작스런 변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평안히 이렇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신청이 된 상태인데요. 순간의 졸음운전은 영원한 졸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